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주 지역 산사태 취약지 중 상당수가 월성원전 인근에 물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는 최근 국도 붕괴 사고처럼 월성원전 뒤편 비탈면도 산사태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크다며 민관 합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콩레이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로가 솟아오른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국도 4호선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10여 킬로미터 거리에 월성 원전이 있고 이 구간에는 경주시가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30곳 중에 무려 12곳이 몰려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월성원전 뒤편 사면도 산사태로 인한 대형 재난의 우려가 크다며 민간 합동조사를 통한 안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월성원전 뒤 배후 사면이 붕괴되거나 산사태가 나면은 그쪽으로 향하는 송전 철탑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게 되고 원자로가 후쿠시마처럼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 보고서에도 배후 사면의 위험성이 지적됐고 안전성과 저감 설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지역이 최근에도 그렇고 비탈면 붕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안반이 또 활성단층인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도 전부 그 지역 주변에 집중돼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월성원전 측은 검증단의 의견에 따라 월성 1호기 배후 사면은 안전성을 확인했고 원전 내 다른 사면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성본부 부지 내부의 사면들은 주기적으로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 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 중이며 2019년부터 외부 전문기관 점검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활성 단층 등 원전 부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함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울산 고속도로 양북 1터널은 길이가 7.5km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 아래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여러 개가 지나가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딴 강진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긴급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개통된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총 길이 54km 가운데 40% 이상이 터널입니다. 터널이 계속 이어져 평소에도 불안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터널이 많고 길고 다닐 때마다 차가 너무 울렁울렁거리고 너무 불안합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경주 토암산 미틀지라는 양북 1터널 주변에 다수의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특히 말방단층을 비롯한 2개 단층은 터널의 입구 부근을 수직으로 통과합니다. 터널 주변에 단층의 활성화 여부를 알려주는 단층 노두가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층이 지표 위로 올라와 있는 단층 노두를 분석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성 단층인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죽은 단층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 7개 터널에서 안반을 지탱해주는 록볼트 수만 개를 빠뜨린 채 부실 시공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집안 조사 때 활성 단층을 발견하지 못했고 록볼트 누락에 대해선 대한토목업계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미 2002년도 6월호에 지질학계에서 이 지층이 활성 단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어요. 2009년도 실시 설계를 했을 때도 활성 단층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활성 단층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은 거죠. 최근에 양북터널 인근에 위치한 경주 4번 국도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도로가 심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질 환경이 비슷한 울산 포항 고속도로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 안전 진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발전협의회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해 한국당 의원들에게 내년도 경북지역 SOC 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침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 지역 SOC 예산 확충과 함께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 등의 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일본 측은 곧바로 반발하며 배상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법원은 국내에 있는 신일본 주금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일본 주금의 지분이 있는 포스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 신일본 제철로 불렸던 신일본 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일제의 침략 전쟁 등 불법적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징용 피해는 한일협정의 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결 직후 신일본 주금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법원은 신일본 주금의 국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법인이나 재산이 없고 포스코의 주식 3.3%, 7,500억 원어치를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구입한 것이어서 우리 법원이 강제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는 건 더욱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일 정부와 강제징용 책임기업, 포스코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등이 모여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고령인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하기도 힘들고 한일 간의 화해를 위해서라도 재단 출연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미쓰비시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징용피해 소송은 모두 13건에 참여자는 1,100여 명이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일본 측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과 함께 현실적인 배상금 지급 방식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가 극심했던 영덕군의 배수펌프장 신설과 하천 확장 등 재해 예방 사업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태풍 피해 복구비로 경북 1,733억 원 등 2,3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30억 원은 주택 파손과 침수, 농경지 유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복구 지원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 양북면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873억 원 가운데 467억 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됩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에 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지역혁신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풀어야 할 문제를 선정하고 정부와 공기업이 함께 고민하는 방식입니다. 한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미세먼지를 줄이고 장애인이 쉽게 이리저리 다닐 수 있는 해결책을 시민 스스로 찾을 수 없을까?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 맡겼지만 달라진 것이 없으니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보자는 생각이 지역혁신포럼 탄생 배경입니다. 문제는 시민이 선정하고 해결은 공공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치는 겁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시작 단계부터 함께 하자는 거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 문제를 풀자 이런 건데. 지역혁신포럼이 내건 사회혁신 4대 주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비롯해 시민안전 확보, 공유문화 확산, 지역격차 완화입니다. 현장 전문가들과 오랜 회의를 거쳐 주민 체감률이 높은 대구 지역사회 문제 20건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전국 기관과 단체가 후원하고 17개 대구 지역 기관들이 참여해 함께 사회 혁신을 결의했습니다. 지역 문제를 제일 잘하는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를 뒷받침하고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일종의 바텀업 방식의 사회 문제 해결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에서 첫 발을 내디딘 지역혁신포럼은 다음 달에는 춘천, 내년에는 혁신도시가 있는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어제 도청에서 열린 대구 경북 상생포럼에서 지역의 수출입 기업과 선사, 관련 기관 등에 포항 영일만항 이용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앞으로 영일만항의 물동량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은 지난 2009년 8월 컨테이너 부두를 개장한 이후 물동량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구, 경북 전체 수출입 물동량 가운데 영일만항 이용률은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국 어선에 탑승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을 막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호 기자입니다. 2년 전 인도양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등 2명을 살해하는 선상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어 소통에서 비롯된 사소한 오해가 참극을 불렀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베트남 선원이 베트남어로 건배를 뜻하는 요요요를 선장에게 말했고 이 말이 욕설로 들리며 다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장벽을 없애 비극을 막아야 하지만 외국 선원 상당수는 여전히 한국어를 모른 채 승선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那个时候是有困难，也听不懂，也有个船上的喇叭哇哇哇，以后就是什么都不知道，就是只能看着别人干什么活啊，跟着去干，啊，到以后慢慢的工作熟悉了以后会好一些。 외국 선원들의 고충을 덜고 한국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선 한국어 학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어 기본 낱말부터 가르치며 언어 소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 선원들의 증감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 선원들과의 어떤 선내 갈등 이런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어선에 탑승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2만 5천 명. 외국 선원들이 업 주력군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경주시는 서면 아화리 일대의 지역 특성을 살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등 55억 원을 투입해 체육시설과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경관과 도로변 환경 정비를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6년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서면이 선정된 이후 최근 착공했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멸종위기종 복원 증식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멸종위기종 보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나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황새 우한자태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등에 황금색 두 줄이 선명한 금개구리. 전남 홍도에만 자생하는 한국 고유종인 참달팽이. 잔뜩 웅크린 수달은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 노려봅니다. 한때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졌거나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수가 260종이 넘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이처럼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 가운데 올해 양비들기와 여울마자 등 7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멸종위기종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황새 수달 등 7종을 시작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존 종합계획에 따라 복원 대상종에 대한 서식지 연구와 복원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구장 310개 크기, 250만 제곱미터에 들어선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연구실과 실험실, 조직 배양실 등 정식 복원시설을 갖췄습니다. 야외 적응 훈련장과 실외 방사장, 활강 연습장 등도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종복원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낼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겁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종을 지키려는 노력이 어떤 결실을 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울릉도에서 현직 경찰관과 공무원이 낀 도박단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릉경찰서는 수백만 원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한 혐의로 울릉경찰서 소속 경찰관 56살 A씨와 울릉군 공무원 47살 B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9일 밤 7시부터 9시까지 울릉읍 도동의 한 모텔에서 판돈 640여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문경시 하수도 사업소가 음식 쓰레기와 가축 분뇨, 하수 슬러지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며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경시 하수도 사업소는 지난 2011년 환경부의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따라 열병합 발전 시설의 운영에 나섰습니다. 열병합 발전 설비는 가축 분뇨와 음식 쓰레기를 섞은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얻는 설비입니다. 수원과 창원, 춘천, 원주 등 9개 도시에서 시도된 가운데 문경 하수도 사업소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이후 문경시 하수도 사업소의 에너지 자립률은 19.5%로 높아 전국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 같은 성공은 가축 분뇨와 음식 쓰레기 등을 한 곳에서 혼합해 메탄 성분을 증가시켜 하루 3,000톤의 많은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탄 함유량이 70%로 발전 설비 운영에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와 가축 분뇨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병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화가 가능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경 하수도 사업소는 지난 2015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연평균 1000메가와트, 연간 1억 원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원의 하수도 사업소 전기요금 가운데 10%를 자체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에 이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문경시 하수도 사업소는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민주노총 포스코 금속노조가 포스코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특정 노조의 가입을 강요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다수의 부당 노동행위 증거가 드러났지만 노동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와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또 포스코 산해하청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에 관련한 원하청 사용자들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10개월 동안 내사만 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안이한 행정이 포스코의 불법 부당 노동 행위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용광로 화재 사고에 대비해 작업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용광로의 통신선과 전선 등이 지나가는 관로인 지하 칼버트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고 비좁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사고 때 비상탈출을 위한 유도동 499개와 제어용 패널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진입로 확인이 어려운 곳에는 핸드레일과 조명 등을 달고 비상대피로 안내 현황판도 부착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